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약 복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복용 방법과 주의 사항이 다르며 복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 복용 방법 및 주의 사항. 1. 알파 차단제. 복용 방법. 알파 차단제는 보통 하루에 한 번 복용합니다. 알파 차단제는 신속하게 증상을 완화하므로 보통 식사 후 또는 취침 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용 기전. 전립선과 방광경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후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작용, 저혈압, 어지러움, 피로감, 사정장애, 두통. 2.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복용 방법. 하루에 1회 복용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장기 복용이 필요하며 약물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용 기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생성을 억제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성기능장애, 성욕 감소, 발기부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이 약을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이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임산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장애, 유방 통증 및 비대. 3. PDE5 억제제. 복용 방법. 하루에 1회 복용하며 주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이 함께 있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작용 기전. 평활근을 이완시켜 배뇨 장애를 개선하고 발기부전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혈압 강화 효과가 있으므로 심혈관계 질환 환자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 두통, 소화불량, 얼굴 홍조, 시야 흐림. 4. 항콜린제. 복용 방법. 하루에 1에서 2회 복용하며 빈뇨나 급뇨,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작용 기전. 방광의 과민성을 억제하여 빈뇨와 급뇨 증상을 완화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입마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변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 입마름, 변비, 시야 흐림, 소변 배출 어려움. 5. 복합요법. 복용 방법.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각각의 복용 방법에 따라 하루에 1에서 2회 복용합니다. 복합요법은 증상이 심한 경우 장기 치료로 사용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두 약물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지러움이나 저혈압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 저혈압, 어지러움, 성기능 장애, 피로감. 전립선 비대증 약 복용 시 준수사항. 1. 정기적인 복용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2.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복용 중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혈압약, 심혈관 질환 약물, 발기부전 치료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4. 식사와의 관계. 일부 약물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지만
일부는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처방 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은 증상 완화와 전립선 크기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각 약물의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복용과 부작용 관리, 정기적인 의사 상담을 통해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립선 비대증약 복용 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 항염제, 염증에 좋은 음식, 전립선염 비대증에 좋은 약초 개똥쑥 효능 및 개똥쑥 먹는 방법 같이 올려봅니다. 자연요법, 식이요법으로 병행하시어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똥쑥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효능.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배뇨 곤란, 빈뇨, 요실금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개똥쑥이 전립선 비대증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기전으로 설명됩니다. 1. 항염작용.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똥쑥의 아르테미시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전립선의 부종이 완화되고 요도 압박이 감소하여 배뇨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2. 항산화 효과. 개똥쑥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전립선 조직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전립선 세포의 손상과 비대를 촉진하는 원인 중 하나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개똥쑥의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합니다. 3. 호르몬 균형 유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불균형입니다. 개똥쑥은 DHT의 과다 생성과 전립선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신인 성분이 DHT 수치를 조절하여 전립선 비대증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일부 보고된 바 있습니다. 4.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 개똥쑥의 항균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감염성 요인, 특히 전립선염과 관련된 세균성 감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을 악화시키고 배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개똥쑥은 이러한 감염을 억제하여 전립선의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면역 기능 강화. 개똥쑥의 다당류 성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전립선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되면 염증 반응이 적절히 조절되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자연 치유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똥쑥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에서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똥쑥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부위의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 손상을 방지합니다. 2. 아토피 피부염.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가려움증을 해소합니다. 3. 크론병. 장내 염증을 억제하고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과는 개똥쑥에 함유된 아르테미시닌이라는 성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개똥쑥은 열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에도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똥쑥의 화학적 구성. 개똥쑥은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화합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항염,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으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산을 억제합니다. 2. 테르펜류, 자연 발생하는 유기 화합물로 많은 에센셜 오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세스키테르펜 락톤,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면역계의 과활성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똥쑥의 항염증 작용 메커니즘. 개똥쑥의 항염증 작용은 주로 다음의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사이토카인 억제. 개똥쑥은 TNF-알파 종양 괴사 인자 알파 및 IL6, 인터류킨 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활성화가 억제될 때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2. COX2 억제. COX2는 염증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효소로 이 효소의 활동이 억제되면 염증과 통증이 감소합니다. 3. NFB 경로 억제. NFB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사인자로 개똥쑥의 성분들은 이 경로를 억제하여 염증 유발 유전자의 표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똥쑥 복용법, 사용법, 주의사항. 개똥쑥은 독성이 없는 단오전 개똥쑥 어린잎만을 엄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잎이 다 떨어진 목질화된 개똥쑥은 독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전통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은 독성이 없는 단오전 개똥쑥 어린잎만을 엄선하여 사용합니다. 개똥쑥 먹는 방법은 개똥쑥 어린잎을 듬뿍 넣고 정성껏 달인 개똥쑥즙을 종이컵 반컵 약 100ml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먹는 방법과 독성이 없는 단오전 개똥쑥 어린잎 한을 1일 2-3회, 1회 20에서 30개씩 물과 함께 꾸준히 드시는 방법입니다. 또는 개똥쑥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이나 연고를 염증 부위에 바르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은 제품이 아닌 원료 개똥쑥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고 개똥쑥 구매는 365일 24시간 농장 직통전화 010-9402-9900 또는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